여러분, 이 모자 로고를 일상에서 한 번쯤 보셨을 것입니다. 뉴욕 양키스의 이 남색 로고는 단순한 야구 구단의 상징을 넘어 전 세계적인 문화와 패션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로고 뒤에 숨겨진 위대한 역사적 제국의 진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뉴욕 양키스는 세계적으로 엄청난 규모의 열성 팬층을 보유한 구단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시기와 증오를 많이 받는 독보적인 구단이기도 한데요. 이 압도적인 존재감의 이면에는 그들이 쌓아 올린 전무후무한 기록들이 숨어 있습니다. 양키스는 메이저리그 역사상 가장 많은 27회의 월드시리즈 우승과 41회의 아메리칸리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 경이로운 기록은 북미 프로스포츠를 통틀어 단일 프랜차이즈가 달성한 최고의 우승 횟수입니다. 대체 이 구단은 왜 이토록 특별할 수밖에 없을까요? 단순히 우승이 많아서가 아니라 야구의 전통과 승리 방식 그 자체를 정의해온 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이 전설적인 줄무늬 유니폼의 엄숙한 무게와 그 깊이를 마주할 준비가 되셨나요? 뉴욕 양키스의 역사적인 기원은 19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실질적 전신인 볼티모어 오리온스 시절이 있었지만 구단은 1903년 뉴욕 이전 시점을 공식적인 출발점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내셔널리그 뉴욕 자이언츠의 거센 방해 공작을 뚫고 두 정치가 패럴과 디버리가 단돈 18,000달러의 프랜차이즈 권리를 사들이면서 뉴욕 시대로의 이전이 성사되었습니다. 이것이 향후 세상을 뒤흔들 야구 제국의 위대한 첫걸음이었습니다. 그들이 처음 둥지를 튼 곳은 맨해튼의 가장 고지대인 168번가 부근에 지어진 목조 경기장 힐탑파크였습니다. 높은 언덕에 구장이 있다는 이유로 그 시절 구단은 뉴욕 하이랜더스로 불렸습니다. 1913년 팀은 자이언츠의 홈구장인 폴로 그라운드를 함께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구단 명칭을 오늘날의 뉴욕 양키스로 공식 개칭하게 됩니다. 드디어 전설의 제국이 정식 이름을 입고 출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름은 멋지게 바뀌었지만 초창기 20년 동안 양키스는 지구 최하위를 전전하며 뉴욕의 진짜 명문이던 자이언츠의 기세에 철저히 눌려 있었습니다. 그들을 혁신할 강력한 자본과 리더십이 절실하던 시기였습니다. 1915년 대재벌 제이콥 루퍼스가 공동 구단주로 부임하면서 팀은 완전히 새로운 전개를 마련하게 됩니다. 그는 양키스를 야구계의 압도적 1위로 올려놓겠다는 비전을 세우고 막강한 자본을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1920년 양키스는 보스턴 레드삭스의 역대급 홈런왕 베이브 루스를 전격 영입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이 세기적 영입은 단순히 선수 한 명을 데려온 것을 넘어 메이저리그의 전력 지도를 완전히 재편한 일대 사건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구단에 처음으로 거대한 충격을 받은 순간은 언제일까요? 바로 베이브 루스가 매년 경이로운 홈런을 날리며 대중 스포츠 산업 전반의 흐름을 전격적으로 바꾼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이전까지 무형의 가치에 머물던 야구를 단숨에 현대 스포츠의 중심으로 도약시켰습니다. 베이브 루스의 가공할 타격력을 바탕으로 양키스는 마침내 1921년 역사적인 첫 아메리칸 리그 우승의 대업을 완성해냈습니다. 자이언츠의 독점을 깨고 뉴욕의 새로운 왕자를 찬탈하기 시작한 역사적인 시점이었습니다. 양키스의 인기가 자이언츠를 압도하자 잔뜩 심술이 난 자이언츠 구단주 존 매크로우는 양키스에게 당장 자신들이 구장을 비워달라며 퇴거 명령을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이 퇴거 명령은 구단 역사상 최고의 축복이 되었습니다. 양키스는 자이언츠의 방해를 비웃듯 허드스강 건너 브롱크스 땅에 당시로서 상상도 할 수 없던 압도적인 규모의 대규모 전용구장을 건설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100년 야구 역사의 상징인 오리지널 양키 스타디움의 건립입니다. 이 경기장은 베이브 루스의 엄청난 좌타자 홈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우측 담장을 의도적으로 가깝게 당겨서 정교하게 설계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이곳을 영원히 베이브 루스가 지은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홈구장을 개장한 바로 그 역사적인 첫 해인 1923년, 양키스는 퇴거를 명령했던 숙적 뉴욕 자이언트를 완전히 격파하며 구단 역사상 최초의 월드시리즈 우승을 당당히 정복해냈습니다. 제국의 화려한 서막이었습니다. 1927년에는 베이브 루스와 루게릭을 정점으로 당대 그 어떤 투수도 정면 승부할 수 없는
정면 승부할 수 없었던 공포의 타선, 살인 타선을 완벽하게 가동하기에 이릅니다. 상대 투수들에게는 그야말로 재앙과 같은 타선이었습니다. 1927년 뉴욕 양키스는 정규 시즌 당시 리그 신기록인 110승 44패를 기록하고 월드시리즈마저 단 한 판도 지지 않은 채 정상에 올랐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금까지도 이 팀을 야구 역사상 가장 완벽한 팀으로 부릅니다. 양키스는 거침없는 홈런포를 앞세워 1928년 언론으로부터 브롱크스 본버즈라는 역사적인 별명을 정식으로 헌사받기에 이릅니다. 볼티모어의 실패작에서 시작해 단숨에 전 세계 최고의 제국으로 성장한 이 위대한 전설은 다음 시대로 어떻게 이어질까요? 베이브루스의 화려하고 요란한 시대가 저물어가고 양키스 타선의 중심에는 보다 묵묵하게 팀을 이끌며 기강을 바로잡을 또 다른 거인 주장 루 게릭이 굳건히 버티고 있었습니다. 이 구단의 전성기를 상징하는 역사적 기록은 단연 1936년부터 1939년까지 이어졌던 전설적인 월드시리즈 4년 연속 우승 기록입니다. 이 압도적인 재패 기록은 양키스라는 이름이 최강의 동의어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1939년 영원할 줄 알았던 철인의 심장이 잔인한 병마로 인해 갑작스럽게 은퇴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의 전설적인 연속 경기 출장 기록도 결국 여기서 아쉬운 마침표를 찍고 말았습니다. 구장 전체에 울려 퍼진 그의 마지막 연설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거대한 충격과 깊은 슬픔을 안겨주었습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영원히 기억될 그 고백과 함께 그의 번호 4번은 메이저리그 최초의 영구 결번으로 전설이 되었습니다. 게릭이 떠난 빈자리 위로 품격 있고 세련된 플레이 스타일로 양키스의 영광을 계승한 새로운 외야수 조 디마지오가 당당히 등장하게 됩니다. 그의 가세로 양키스는 끊임없는 명문구단으로서의 지위를 지켜냈습니다. 디마지오는 1941년 시즌 당시 오늘날 현대야구 역사상 절대 깨지지 않는 불멸의 영역으로 여겨지는 56경기 연속 안타라는 대기록을 완성했습니다. 이 전설적인 기록은 미국 스포츠 역사상 가장 찬란한 순간이었습니다. 1949년 독특하고 재치있는 스타일로 유명한 케이시 스탠겔 감독이 부임하면서 양키스는 또 다른 전성기의 기틀을 닫게 됩니다. 그는 야구단의 전력 배치와 기강 확립을 완전히 새롭게 조율했습니다. 스탠겔의 지휘하에 양키스는 1949년부터 1953년까지 사상 전무후무한 월드시리즈 5년 연속 우승의 대업을 완성해냈습니다. 메이저리그 역사를 통틀어 오직 뉴욕 양키스만이 도달한 절대 지배의 증거였습니다. 스탠겔의 영광의 시대 복판에는 역대 가장 완벽하고 파괴적인 스위치 히터 천재 외야수 미키 멘틀이 영웅처럼 군림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거침없는 스윙은 50년대 양키스 전력의 상징이었습니다. 마운드에서는 단기전의 절대 군주 좌완 투수 화이트 포드가 양키스의 뒤를 단단히 받쳐주고 있었습니다. 그는 포스트 시즌에서 연전 연승을 거두며 양키스의 영속성을 마운드에서 입증해낸 에이스였습니다. 1956년 월드시리즈에서 돈 라센은 역사상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포스트 시즌 퍼펙트 게임을 거두며 야구 역사의 신화가 되었습니다. 전 미국을 충격에 몰아넣은 위대한 기적이었습니다. 양키스만이 가장 독특한 플레이 스타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장기술이나 번트 대신 오직 파괴적인 홈런과 대량 득점을 통해 상대 마운드를 한순간에 박살내버리는 무자비한 공격 야구 스타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브롱크스 본버즈의 진정한 위엄이었습니다. 양키스는 단일 시즌 홈런 기록을 매 시기마다 갈아치우며 홈런 폭격기로서의 정체성을 이어갔습니다. 이 시원시원하고 파괴적인 야구 스타일은 승리와 스타성을 동시에 보장하는 최고의 무기였습니다. 1961년 팀의 주축인 미키 멘틀과 로저 메리스, 이른바 M&M 보이스는 베이브루스가 세운 불멸의 60홈런 장벽을 넘기 위한 장엄한 도전에 나섰습니다. 마침내 로저 메리스가 정규 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극적인 61홈런을 날리며 베이브루스의 오랜 기록을 마침내 갈아치웠습니다. 이는 세계 스포츠 역사를 새로 쓴 일대 파란이었습니다. 이 전성기를 대변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결국 압도적인 우승 횟수입니다. 2위 그룹 카디널스의 11회 우승과 비교해도
무려 2배 이상 격차를 낸 양키스의 위험은 그야말로 침범할 수 없는 신성한 영역이었습니다. 1950년대에만 무려 6번의 월드시리즈 우승컵을 번쩍 들어올린 양키스는 승리라는 문화를 독점한 명문이었습니다. 그 시기 그들은 야구 자체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빛이 강하면 어둠도 깊은 법입니다. 영원할 것 같던 제국은 1964년 말 구단 매각과 함께 1965년 무려 39년 만에 처음으로 5할 미만의 처참한 승률을 보이며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새 구단주 CBS의 어설픈 마이너리그 투자 중단과 노장들의 부상, 그리고 구단의 횡포를 제어하기 위한 신인 드래프트 도입으로 양키스는 긴 암흑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제국의 끝을 알리는 차가운 현실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이어진 위대한 기록과 승리의 플레이 스타일은 그렇게 역사의 저편으로 사라져 갔습니다. 과연 붕괴된 제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이 구단만의 혹독한 규율과 전통을 부활시킬 위대한 리더는 누구였을까요? 다음 장에서 그 논쟁 가득한 스토리가 시작됩니다. 1973년 조지 스타인 브레너가 CBS로부터 구단을 전격 인수하며 암흑기에서 양키스를 건져 올릴 격정의 드라마가 마침내 막을 올렸습니다. 이 구단을 둘러싼 오해와 비하인드 스토리 중 가장 흥미로운 것은 바로 그 유명한 용모 규정입니다. 스타인 브레너는 인수 첫날 개막전에서 선수들의 더러운 장발을 보자마자 즉각 깎으라 지시했습니다. 군사 아카데미를 졸업하고 공군 중위로 복귀한 그는 통일되고 깔끔한 삭발 스타일이 조직의 전력 우위와 강한 정신력을 만든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1976년 마침내 장발 및 수염 금지 지침이 정식으로 명문화되었습니다. 아무리 타팀에서 긴 머리와 턱수염으로 유명했던 스타 선수라도 양키스 유니폼을 입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할 혹독한 면도의 관문이었습니다. 콧수염을 제외한 모든 턱수염은 철저히 배제되었습니다. 당시 시그니처였던 앞으로 머리로 큰 인기를 누렸던 오스카 갬블은 양키스에 입단하기 위해 머리를 잘라야 했습니다. 스타인 브레너는 그가 포기한 화장품 전속 계약금을 자신이 사비로 전액 물어주며 규율을 지켰습니다. 심지어 1991년에는 간판타자이자 주장인 돈 매팅리마저 긴 머리를 자르지 않겠다고 고집피우다 징계와 벌금 처분을 받고 라인업에서 퇴출되는 조치를 받기도 했습니다. 보스턴의 야성적 야구를 이끌던 조지 데이먼도 2006년 양키스로의 이적이 확정되자마자 하루아침에 덥수룩한 수염을 밀어내고 깔끔한 신사로 등판해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 규정은 단결된 양키스 브랜드를 확립했지만 현대 야구 비즈니스에서 선수의 개인 브랜드를 제한하고 개성을 억압한다는 언론과 마케터들의 엄청난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오랜 영광의 규칙도 결국 새 시대의 물결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2025년 2월 21일 매니징 파트너 할 스타인 브레너는 무려 49년 만에 턱수염 금지 규정을 전격 폐지하기에 이릅니다. 에런 저지, 게리 콜 등 양키스의 핵심 선수들이 이 규정 수정에 찬성표를 주었습니다. 양키스는 시대의 변화를 스마트하게 받아들이며 우수 전력 수준을 위한 현실적 혁신을 이뤄냈습니다. 양키스를 둘러싼 가장 대표적인 오해는 이들이 엄청난 자본력으로 야구계를 싹쓸이한다는 악의 제국이라는 비하적 수식어입니다. 엄청난 머니게임으로 시장을 지배한다는 시기 섞인 비난이었지요. 양키스는 사치세를 기꺼이 감수하면서도 세계 최고의 전력들을 데려오는데 가차 없었습니다. 이러한 거침없는 행보가 오해와 부러움을 한몸에 받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1970년대 후반의 양키스는 개성 넘치고 시끄러운 선수들이 가득해 브롱크스 동물원이라는 악명 높은 별명을 지녔습니다. 구단주와 사령탑, 간판 선수들의 다툼은 매일 아침 신문을 도배했습니다. 성질 급한 빌미 마틴 감독은 스타 선수들과 극심하게 갈등했고 스타인 브레너 구단주는 그런 감독을 무려 5번이나 해고하고 재고용하기를 반복하며 야구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하지만 그 막장 같은 불협화음 속에서도 레지 젠슨이 1977년 월드시리즈에서 전무후무한 3타석 연속 초구 홈런을 때려내며 구단의 월드시리즈 우승을 지켜내 돋보였습니다.
가을 야구의 진정한 지배자였습니다. 이 모든 독특한 비하인드와 논쟁들은 사실 양키스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반드시 이긴다는 지독한 승리 집착을 보여주는 최고의 근거들입니다. 과연 이 불온하고 강력한 성공 모델이 현대야구로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양키스의 주장 계보 역시 수많은 재미있는 비하인드를 지니고 있습니다. 양키스는 역사 속 누락되었던 소소한 초기 리더들의 기억까지 세심하게 뒤쫓아 공식 역사에 고스란히 복원했습니다. 단 50게임만 뛰었던 옛 유틸리티 플레이어 롤리 자이더마저도 역사 고증을 통해 정식으로 양키스 역대 주장의 위엄을 온전히 회복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체성을 대하는 양키즈만의 완벽한 방식입니다. 어지러운 분란과 통제를 극복해내며 양키스는 1977년과 1978년 월드시리즈를 잇따라 완벽하게 제패했습니다. 그 혹독한 규칙과 갈등은 모두 위대한 승리로 미화되어 가슴에 남았습니다. 스타인 브레너의 지배적인 머니게임이 한계에 직면했던 1980년대 암흑기를 지나며 양키스는 1990년대 중반에 이르러 완전히 다른 방식의 대도약을 설계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스마트한 세대교체의 출발이었습니다. 1990년대 초반 전력 누수에 시달렸던 양키스는 대형 FA 영입보다 자체 마이너리그 팜 시스템을 고도로 정비해 직접 젊은 엔진들을 길러내는 위대한 변화를 감행했습니다. 이 스마트한 육성을 통해 양키스는 구단 역사상 가장 찬란했던 90년대 후반 왕조를 지탱할 4인의 위대한 거인 이른바 코어4를 발굴해냈습니다. 그 중심에는 단일 구단에서만 영예로운 20시즌을 소화하며 통산 3,465안타를 때려낸 최고의 유격수이자 주장이었던 데릭 지터가 우뚝 서 있었습니다. 마운드에는 사상 최초로 명예의 전당 100% 만장일치 입성에 성공하고 통산 최다 세이브를 기록한 수호신 마무리 투수 아리아노 리베라가 지키고 있었습니다. 가을 야구 통산 19승의 강력한 좌완 에이스 앤디 패티트와 팀의 안방을 영리하게 지킨 호르헤 포사다까지 더해져 양키스는 역사상 가장 조화로운 결속력을 갖추었습니다. 이 위대한 코어4의 전성기와 함께 양키스는 1998년부터 2000년대까지 현대야구 역사상 마지막 월드시리즈 3연패라는 지고의 기적을 완벽하게 완성했습니다. 특히 1998년 양키스는 단일 시즌 114승을 올리며 투타와 야구의 절, 그리고 인성과 기강까지 야구 역사상 가장 완벽하게 균형 잡힌 최강의 스쿼드로 평가받습니다. 2000년에는 뉴욕 매츠와 역사적이고 극적인 서브웨이 시리즈 월드 시리즈를 치러내며 뉴욕 전체를 극적인 축제와 영광의 도가니로 전격 드높였습니다. 이 모든 영광의 흔적들은 양키 스타디움의 성지 모뉴먼트 파크에 고스란히 영구 보존되어 팬들의 세대 간 자부심을 단단하게 연결해주는 최고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양키스는 메이저리그 모든 프랜차이즈 중 가장 압도적인 규모인 총 23개의 영구 결본을 보유하며 구단의 유산과 자부심을 가장 명예로운 방식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양키 스타디움이 개장한 2009년, 양키스는 FA 대여 투수 CC 사바시아의 지배적인 피칭을 앞세워 통산 27번째이자 가장 최근의 우승 타이틀을 거머쥐었습니다. 오늘날 마운드와 타석을 정복한 에런 저지는 2022년 단일 시즌 62홈런을 때려내며 아메리칸 리그 역사상 가장 위대한 홈런 레이스를 압도적으로 승리로 장식했습니다. 저지는 2022년 12월 16대 주장으로 공식 지명되었으며 2024년과 2025년 연속 아메리칸 리그 MVP를 수상하며 양키스 리더십의 위대한 자부심을 마침내 상속했습니다. 하지만 2024년 15년 만에 아메리칸 리그 재패 성공에도 불구하고 월드시리즈 5차전에서 안일한 보네드 플레이와 실책 연발로 다저스의 4대1 우승 자리를 내주고 좌절해야 했습니다. 이어지는 2025년 정규 시즌 94승 지구 2위의 맹타 속에서도 디비전 시리즈에서 숙적 토론토 블루 제이스에게 1승 3패로 철저하게 가로막혀 다시 한번 아쉬운 고배를 마셨습니다. 현재 2026년 시즌을 치르고 있는 양키스는 상위권에 머물고 있지만 2009년 우승 이후 무려 17년 넘는 무관의 시간이 이어지면서
단장 브라이언 캐시먼을 향한 거센 사퇴 압박과 세대 교체 바람에 놓여 있습니다. 비록 오랜 우승 가뭄에 시달리고 있지만 양키스는 2025년 기준 무려 82억 달러라는 경이적인 구단 가치를 지닌 전 세계 프로스포츠 최고 그룹이자 야구계의 유일한 위상을 굳건히 사수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위대한 줄무늬 제국은 야구 역사에서 어디쯤 위치하고 있을까요? 양키스는 단순히 야구를 치르는 팀이 아니라 야구라는 스포츠가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우아하고 파괴적인 경지가 무엇인지를 역사에 몸소 증명해온 영광 그 자체입니다. 이 찬란한 가치가 사라지지 않는 한 이들의 영광은 끊임없이 진화할 것입니다. 야구를 사랑하는 여러분, 뉴욕 양키스의 이 남색 줄무늬 유니폼 뒤에 숨겨진 27회 우승의 어마어마한 역사적 무게와 드라마를 모두 만나보셨나요? 이제는 그 찬란한 유산이 써내려갈 가을 야구의 새로운 기적을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할 차례입니다.